이건 정말 전 연령 통틀어서 필요한 보험인데요. 우리가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참견하는 홍원지 사장입니다. 제가 간병보험 관련해서 시리즈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중요하고 남녀노소 다 쓸 수 있는 간병보험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간병인 보험인 것 같아요. 맨날 TV에서 간병비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다고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게 다 간병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노후에 집으로 요양보호사 부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 입원하고 내가 직장 때문에 간병을 못 해주는 상황이면 간병인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간병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간병보험 시리즈로 설명드리는데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편, 2편 오른쪽 상단에 지금 올려드리니까 그거 순서대로 보고 오세요. 후회 안 합니다. 제가 간병보험 설명할 때 항상 필수다 말씀드리는 게 간병인 보험인데요. 재가시설이나 치매보험보다 더 필요한 보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병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입원하면 보장받으려고 입원일당 가입하시죠. 그런데 입원일당 해봐야 2에서 3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보험료도 비싸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그냥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 입원하면 일단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보장 금액은 낮은데 보험료가 엄청 높기 때문에 요새는 입원일당 잘 가입 안 하는 추세예요. 보장 범위는 일반 입원일당이랑 똑같은데 내가 간병인을 사용해서 입원했을 때 큰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이건 정말 전 연령 통틀어서 필요한 보험인데요. 우리가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가족이 있으신 분은 다행이겠지만 요즘은 가족도 맞벌이 부부거나 하시는 일이 있으시거나 자녀가 학생이거나 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비용이 엄청 비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왜 문제가 될까요? 간병인은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비로 처리가 될까요? 안 되죠. 건강보험으로도 실손의료비로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또 누가 그래요. 요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고 건강보험 처리가 되는 게 있다고. 네, 맞아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 처리가 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입원 환자에게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병실에 간병인과 보호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간호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를 간병해주는 병동을 말합니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건강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최근 들어 병동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어서 주변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나 다 입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보호자 상주가 필요하거나 상태가 위중한 경우는 오히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회사 동료 어머니가 뇌질환이 오셔서 입원하셨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아지시니까 간호간병 통합병동에 입원 못 시킨다고 바로 개인 간병인 부르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좀 의아한 게 위중한 경우 오히려 통합병동은 이용할 수 없고 개인 간병인을 쓸 수 있는 병동에 입원해서 개인 간병인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이해가 되긴 하는 게 위중하면 위중할수록 누군가 더 붙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간호사 1명당 환자 배정 인원이 6명에서 10명 정도 되니까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줄 수 없으니까 개인 간병인을 쓰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 개인 간병인을 부를 경우 비용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금액은 하루당 금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간병비 때문에 간병 생활고가 생기는 거예요. 회사 동료 어머니가 10개월 정도 입원하셔서 매일 15만 원씩 간병비를 냈는데 이게 10개월 정도 되니까 한 4천만 원 중반대 간병비가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간병비뿐만 아니고 치료비는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실손이나 진단비 잘 드러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간병 비용이 내 월급보다 높다 보면 직장도 포기하고 간병하다가 생활비 부족해서 간병 생활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필요성에 대해 길게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간병인 보험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간병인 보험은 크게 간병인 지원보험과 간병인 사용보험이 있는데요. 간병인 지원보험은 가입하게 되면 필요시 간병인을 보험회사와 제휴된 곳에서 보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간병인 사용보험은 내가 개인적으로 간병업체에 연락하여 간병인을 불렀을 때 보험금을 주는 보험을 말하는데 간병인 지원보험의 장점은
일단 가입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건비가 올라가서 간병인 비용이 오르더라도 간병인을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대해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다만 내가 적어도 간병인을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간병인 사용보험은 간병인의 비용이 오를 경우 추가적으로 개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간병인을 필요시에 바로 불러서 쓰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보험은 80세까지도 일반병동 기준 15만원, 요양병동 기준 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기준 7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는데요. 80세 기준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설계를 해도 남성 기준 3만원, 여성 기준 4만 1천원이면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 또는 혼자 사는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도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간병이라고 하니 큰 병이 걸려야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가입 설계에도 나와 있듯 상해 질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태가 가볍든 크든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 도움이 필요하면 사용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길게 간병보험에 대해서 1, 2, 3탄까지 아주 세세하게 간병진단비, 재가시설급여, 치매보험, 간병인 사용, 지원보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간병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오픈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물어봐 주시면 약관까지 분석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뒤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